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요즘 한국 돌봄 정책에서 보이는 좀 이상한, 모순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가 자격까지 갖춘 요양보호사 지원은 줄인다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격 요건이 좀 불분명해 보이는 간병 인력에 세금을 쓰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참 혼란스러운 지점이죠. 네,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이 상반된 정책 방향이 결국 당신이나 당신 가족의 돌봄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요양보호사하고 간병인 이게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요양보호사는 아시겠지만 320시간 교육받고 국가시험도 통과하고 또 2년마다 보수교육까지 받는 말드게로 공인된 전문 인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격 기준이 명확하죠. 근데 간병인은 사실 민간 자격이 있기도 하지만 별다른 자격 없이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성을 인정받는 요양보호사 처우가 더 안정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현실 정책은 좀 이상하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요? 네. 정부가 요양시설에서 돌봐야 하는 어르신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 기준을요, 2.3대 1에서 2.1대 1로 강화했어요. 아, 더 촘촘하게 보라는 거네요. 그렇죠.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추가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 돕던 그 지원책, 상시 가산금이라고 있었는데 이걸 없앴습니다. 네, 꾸준히 나오던 지원금이 사라진 셈이죠. 대신 입소자가 잠깐 줄어들 때만 그것도 최대 3개월, 1년에 6개월 한도로 한시 가산을 준다는데 이건 너무 불안정하죠. 아니, 기준은 높여놓고 안정적인 지원은 끊는다. 이러면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만 커지고 고용 불안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벌써부터 그런 우려가 커요. 그 권태엽 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도 인터뷰에서 입소자 수가 잠깐 줄면 월급 못 주거나 심지어 강제 퇴사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더라고요. 심각하네요. 네. 결국 요양보호사들 고용이 불안해지면 처우 개선은 당연히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을 돌봄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병원 쪽에서는 또 다른 정책이 추진된다면서요? 네, 그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병원 영역에서는 소위 무자격 인력일 수도 있는 간병인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 시범 사업이 시작됐어요. 간병비 급여화요?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자격 기준이죠. 지금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보임 부담 한 40, 50% 정도로 시작했는데 이게 공적 재정, 그러니까 세금이 간병 인건비로 직접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정리하면 국가 자격 갖춘 전문 요양보호사 지원은 깎고 자격 검증이 좀 애매한 간병 인력에는 세금을 투입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충돌하는 거죠. 이야, 이 혼란 속에서 또 외국인 간병인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다고요? 그 포비자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E7 같은 전문 취업 비자로 일할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건 인력 부족 해소 차원에서. 네, 그런 형분인데 문제는 자격 검증이나 언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간병 인력이 대거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기사에서는 이걸 돌봄 현장의 외주화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돌봄의 외주화. 좀 무서운 표현인데요? 그렇죠. 특히 치매 어르신처럼 의사소통이나 정서적 교감이 정말 중요한 경우에는 언어 장벽이나 문화 차이가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 위험도 높이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자격 기준, 언어 능력 검증, 또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 같은 안전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력수만 늘리는 건 이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숙련된 내국인 요양보호사는 떠나고 그 자리를 좀 값싸지만 미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채우는 그런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꼬인 문제 같은데 그럼 대안은 없을까요? 그냥 외국인 들어오지 말라고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 간병인 분들께는 자격증 따도록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아, 간병도 전문 자격화하자. 네. 둘째는 요양보호사를 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인력으로 아예 편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위생, 이동보조 같은 비유료적인 돌봄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기고 대신 업무 범위를 체크리스트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외국인 인력은요? 외국인 인력 도입 시에는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수입니다. 충분한 한국어 능력 평가, 돌봄 관련 필수 교육 의무화는 기본이고요. 네네. 또 기관별로 외국인 채용 비율 상한선을 둔다거나 사고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게 실명이나 자격증하고 연동되는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아까 폐지됐다고 말씀드린 그 가산금제도 있잖아요. 그걸 요양보호사의 숙련도나 업무 난이도, 예를 들어 야간 근무나 치매 환자 전담 같은 걸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중요합니다. 전문성을 제대로 보상해줘야죠. 결국 요양보호사 전문성은 강화한다고 하면서 간병비 부담은 덜어주려는 이 두 정책이 서로 부딪히면서 자칫하면 자격 있는 전문가 가치는 떨어뜨리고 돌봄 시스템 전체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들리네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만약 제 부모님이나 제가 돌봄이 필요할 때 비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에게 맡겨야 할지, 서비스의 질은 어떨지 정말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간병비 부담은 물론 중요한 목표죠. 하지만 그게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안전 문제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품질 기준마저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정말 명확한 자격 기준과 관리 체계를 세우는 게 시급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당신에게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단순히 비용 지원을 늘리는 걸 넘어서 우리 사회가 다가올 초고령 사회의 돌봄을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 어떤 기준과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당신과 당신 가족의 소중한 돌봄, 과연 어떤 자격을 갖춘 분에게 맡기고 싶으신가요?